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40, 50대 핵심 실세들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 이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병헌 정무수석의 과거 의원 시절 보좌관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롯데 홈쇼핑 측에 후원금을 요구하고 일부를 빼돌린 혐의죠. 이제 검찰은 이 셋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전병헌 정무수석의 e스포츠에 관한 입장 이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국내 기구는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거기는 사직을 했고,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병헌 수석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전 수석 측근들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는 전병헌 수석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여성원 변호사님. 제 생각에는 오히려 3명이 구속되면서 네. 전병헌 수석에 대한 거 좀 약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3명이 전부 다 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3명이 지금 죄질이 아주 중하다는 취지도 안 되겠습니까? 네. 물론 전병헌 수석을 향한 칼을 갈기 위해서 네.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이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이다. 결국 우리가 전병헌 수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전병헌 수석이 지시나 네. 묵인하에 했다는 게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세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기록을 안 봐서 네. 그러면 오히려 세 사람을 구속시켰다면 오히려 전병헌 수석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만일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했으면 있죠. 이 세 사람 구속시키고 뭐 하기 전에 네. 그 구속과 동시에 그 압수수색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상품권이나 물증이 있잖아요. 그럼 네. 물론 지금까지 있겠냐마는 다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지. 네. 세 사람 구속시켜놓고 전병헌 수석의 그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또 다시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만일에 입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네. 우리 3명이 전부 다 했다. 수석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가 네. 그 요구하고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태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할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털어놓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3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 변호사의 말씀처럼 되면 네. 이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롯데쇼핑에서 돈 3억이라는 돈을 e스포츠 협회에 가서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서관의 윤모 씨의 얘기를 듣고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 얘기를 듣고 기부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전병헌 의원이 있기 때문이니까 결국 그 호가 호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병헌 의원과 관계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만 네. 전 의원의 책임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세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 그 여권이가 봐줬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분 법조계의 입장, 시각으로 봤다면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길진균 차장.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야당일 때 이미 약간 불거졌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요. 야당 시절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때 야당이 전병헌 의원을 봐줄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청와대나 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좌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과연 몸통인 의원이 몰랐을까 내지는 전혀 개입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금씩 밝혀내야 그다음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병헌 수석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전병헌 수석의 입장을 들어보셨는지요? 본인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전 수석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권력 내부 압력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40, 50대 핵심 실세들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전병헌 수석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최순실, 박근혜, 미르재단, K재단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에 왜 돈을 줬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준 거 아닙니까? 네. 왜 그 미르재단, K재단에 기부를 했습니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경우에 막 억울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다르다. 네. 나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철저히 해명을 하시면 아마 무죄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약간 해명 좀 하고 저도 해명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제가 전병헌 짧게 수석에 대해서 네.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지금 이 세 사람 입을 맞추거나 네. 어떤 물증이 지금 없을 때 그렇게 쉽게 되겠냐. 그렇지만 이게 3억 원이라는 큰 돈 아닙니까? 네. 이게 오고 갔을 때 이거는 수사는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난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진규 차장, 아까 이 임종석 실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단할 수 없다. 그 말은 이게 일이 꼬여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단한 일이 아니어서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네. 지금으로서는 모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네.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진짜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되면 정권 초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가정인 상황이니까 네.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운동권 출신과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수석과 알력 다툼 아니냐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었어요. 엊그저께. 그 부분을 지금 민병우 의원이 지금 이거 따져 물은 건데 어떻습니까?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안이 우리 집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그렇겠죠. 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그건 사실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대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를 출입했을 때 전병헌 수석은 이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고요. 임종석은 그때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병헌 수석은 좀 약간 강경파에 속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라든지 그런 대선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 좀 강경한 노선이었고 네.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또 다른 많은 여러 청와대 참모들은 좀 더 온건파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의 도중에 몇 번 이렇게 의견 차이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했었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은 있지만 네. 지금 안에서 이런 청와대 자체가 정권 초에 어떤 금품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이 돼서 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큰 영향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위기 속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정권 초에 권력 싸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전병헌 수석이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마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치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정권 초에 청와대를 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어떤 전략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캐비넷 안에 있었던 사건을 왜 지금 꺼냈느냐. 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원 관련 적폐청산 수사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야권으로만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전병헌 수석을 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검찰의 의중은 저희가 떠다볼 수는 없지만 그냥 네.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수석 의원 시절 보좌관 3명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앞으로 방향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 실장 얘기처럼 예단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